하루에 밥을 9끼 시켰는데 한 끼에 20명분을 시켜다 먹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나서서 바로 이런 분이 대통령 돼야 된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월 7일 날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신자들을 꼬여가지고 신부 1000명, 신부가 전체 한국에 5,600분입니다. 그중에 1000명이면 한 18% 됩니다. 수녀님들이 12,000명인데 2,000명이 소명했다고 그러니까 한 그것도 18%. 신자가 570만인데 12,000명이 소명했다고 그러니까 약 0.2%. 이것을 소명을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거짓말 성명서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무슨 성명서냐? 성명서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무당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나라 망한다. 누군지 아시겠죠? 얘기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1월 달에 7차례나 여러분 잘 아는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후보 중에 한 분이 바로 북한의 저 미사일 막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랬다고 이 신부들이 뭐라고 신자들한테 거짓말을 속였느냐 국민들한테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지금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김정은이 만나서 평화협정, 종전협정 해가지고 평화무드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데 한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 5년 동안 바로 평화무드를 깨려고 그런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죠 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한국의 언론, 검찰, 법원이 전부 모 후보 편이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먼지털이를 하는데 야당 후보는 잘못이 아무리 쌓여도 조사도 안 난다. 그 다음에 검찰은 여당이 잘못하면은 바로 수사해서 기소하는데 예를 들면은 조국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부인이 바로 법에 저촉도 안 되는 상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 언도를 때렸다. 그런데 야당 후보의 부인 장모는 법이 무죄 판결을 한다. 그래서 법원, 검찰, 언론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바로 국민들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천주교는 이미 공산혁명 기지화가 됐습니다. 보수 570만 중에서 바로 보수 애국 세력은 다 신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15% 공산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나 여기 보신 신자들 나왔으면 잘 아실 겁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어떤 경기도 그 소사 쪽에서 저지난주인가요? 여당 후보로 와서 칭찬을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미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집어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은 그 집어던지면 막 돌대처럼 그 사람한테 던졌는데 이번에는 박수가 바로 교회가 떠나가게 박수가 나왔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래서 신부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특히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를 앞세워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복을 입고 정의를 앞세워서 바로 목자로 나타나서 사제를 어린 양을 보살피는 게 목자 아닙니까? 목사님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목자를 잡아먹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안 다닌다는 윤석열 후보도 천주교 영세를 받은 신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천주교 영세 받은 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누가 잡아먹었느냐? 한 사람은 지금 잡혀먹었고 한 사람은 바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현실입니다. 이 천주교 신자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나서서 이 마귀 집단을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마귀 집단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전교조와 10년 동안 교장으로 끝내고 싸웠습니다. 저희가 싸우다 보니까 공산혁명에는 세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가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행동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론가들은 지금 전교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교조가 미국은 점령군, 그 다음에 소련군은 평화유지군 이렇게 가리키고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이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선동가들은 그걸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립니다. 그 선동가 역할을 하는 게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민노총이죠. 민노총은 행동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집단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그 투집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3월 9일 대선에 승리할지도 모르지만 승리하더라도 순순하게 저 사람들이 넘겨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4.25 부정선거 아시죠? 그래갖고 180석을 차지하고 그날 환호성 지르지 않고 다 슬금슬금 도망갔습니다. 왜? 겁이 나니까요. 지금 우리가 3월 1일 날 왜 서울역 광장에 모여야 되느냐? 서울역 광장에 1000만이 모여서 바로 한번 외치면 3월 9일 날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부정선거를 막는 길은 전국 국민 1000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서 문재인이 가슴이 서늘하고 여당 후보 가슴이 서늘하고 여당들이 지금 무서워서 질질 길게 만들어 놓으면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만일 부정선거 한다면 3월 10일 날 다시 서울에 모여서 청와대로 끌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민 1920년 3.15 부정선거 서울, 울산, 마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3월 9일 부정선거 이것도 서울, 부산, 마산, 울산에서 시작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뭉쳐서 그 힘으로 문재인이가 무서워서 오줌을 싸고 도망가고 바로 민주당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 힘은 광화문에 모여서 1000만이 며칠 생깁니다. 광화문에 뭐 했습니까? 3월 9일 부정선거면 12일 모여서 혁명을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각오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오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믿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